천박한 집 출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걸 음식이라고 한 거야? 수준하고는. 그날 내가 사람 취급받지 못한다는 걸 온 세상이 알게 됐다. 창업 기념 파티장의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투자자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나 서민정은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남편 강도윤이 무대에서 회사 소개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름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3년간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나도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다. 간호사인 내가 야근 수당까지 포기하며 남편의 사업을 뒷받침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내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도윤아, 이제 인사 좀 시켜라. 시어머니 강말순이 단상 옆으로 걸어오셨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위풍당당해 보였다. 그 뒤로 시누이 강소연과 강소라가 따라왔다. 쌍둥이인 두 사람은 늘 어머니 편에 서서 나를 무시하곤 했다. 어머니, 지금이 언제야? 사람들이 다 기다리잖아. 말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메웠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여러분, 저희 며느리입니다. 도윤이 마지못해 나를 소개했지만 그의 표정은 영 내키지 않는다는 듯 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서민정입니다. 그때였다. 간호사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파티장을 찢었다.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다. 와인잔을 든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 쪽을 바라봤다.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머니, 그건 너무 뭐가.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야지. 말순 시어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 접시를 집어들었다. 토마토 소스가 묻은 파스타 접시였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신시켜?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찰싹. 접시가 내 얼굴에 그대로 날아왔다. 차가운 파스타와 끈적한 토마토 소스가 내 뺨과 목, 그리고 새로 산 베이지색 드레스에 흩뿌려졌다. 소스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파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채 나를 바라봤다. 어떤 이는 입에 손을 갖다 댔고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다. 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소스가 뺨을 타고 흐르는 것도 드레스가 엉망이 된 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수십 명의 시선이 나를 관통하는 것만 느껴졌다. 어머니가 옳은 말씀 하신 거예요. 시누이 소연이 차갑게 말했다. 형수는 정말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소라도 맞장구 쳤다. 쌍둥이답게 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남편 도윤은 그는 나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마치 내가 실망스럽다는 듯이. 민정아, 어머니께 사과드려. 도윤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사과? 내가? 음식을 맞은 내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시누이들의 비웃음, 남편의 실망스러운 표정, 그리고 구경꾼들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까지.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 눈빛은 전과 달랐다. 굴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분노였다. 처음부터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파티장에서 돌아온 후 나는 화장실에서 얼굴에 토마토 소스를 닦아내며 떠올렸다. 3년 전 도윤과 결혼하던 그날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을.
간호사?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아. 시어머니 말순의 첫 만남 인사였다. 예식장에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던 나에게 그분은 차갑게 속삭였다. 애초에 반대했는데 애가 고집을 부려서. 그때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정성을 다하면 마음을 열면 언젠가는 진짜 딸처럼 받아줄 거라고 믿었다. 얼마나 순진했던가. 결혼 첫 해 추석. 나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다. 시어머니께 요리를 배우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간호사 손으로 우리 집 음식을 만진다고. 어머니, 그런 말씀은. 병원 냄새 나는 손으로 만진 음식을 누가 먹어. 그냥 앉아 있어. 시누이 소연과 소라는 키득거리며 웃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형수는 그냥 돈만 벌어오면 되죠. 맞아, 집안일은 우리가 할게요.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한 일이라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 것뿐이었다. 결국 나는 홀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다. 그 후로도 모욕은 계속됐다. 민정아, 물 좀 갖다 줘. 민정아, 이것 좀 치워. 민정아, 마트 좀 다녀와. 시누이들은 나를 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늘 반말의 명령투였다. 나보다 3살이나 어린 주제에. 남편 도윤은 그는 늘 가족 편이었다.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적응하면 돼. 소연이 소라도 아직 어리잖아. 형수가 이해해줘야지. 너도 좀 노력해봐. 엄마 마음을 얻으려면. 노력이라니.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와서도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댁 어른들 안부를 물었다. 명절마다 용돈을 챙기고 생신 때마다 선물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는 영원히 바깥 사람이었다. 간호사 월급으로 우리 아들 못 받쳐.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이 말을 했다. 친구들 앞에서도 친척들 앞에서도. 마치 내가 도윤에게 얹혀 사는 것처럼. 실제로는 내 월급이 더 안정적이었는데도. 우리 도윤이는 큰 그릇이야. 곧 대박 날 거야. 시어머니의 자랑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그 큰 그릇인 아들의 회사는 매달 적자였고 생활비는 내가 대부분 댔다. 그래도 나는 참았다.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시댁과의 갈등은 어느 집에나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작년 겨울이었다. 내가 독감에 걸려 며칠 병가를 낸 적이 있었다. 40도가 넘는 열에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했다. 아프면 약 먹고 쉬면 되지, 왜 며칠씩 집에 누워 있어? 어머니, 민정이가 정말 많이 아픈데. 도윤이 한 번은 나를 감쌌지만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금세 꼬리를 내렸다. 아프다고 집안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새댁이 그럼 안 돼. 결국 나는 열이 펄펄 끓는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섰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릇을 떨어뜨렸고 시누이 소연이 혀를 찼다. 아이고 정말.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릇까지 깨트리고.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오래. 그리고 지금 얼굴에 음식을 맞고 돌아온 이 순간까지도 나는 혼자였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늘 정말 속이 시원했어. 소연의 목소리였다. 맞아. 형수 표정 봤어? 완전 얼어붙더라. 소라가 깔깔거렸다. 당연하지. 분수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음성이 이어졌다. 애초에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 했는데 도윤이가 고집을 부려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겠죠, 엄마. 도윤의 목소리까지 들렸다. 내 남편이 나를 변호하기는커녕 가족들과 함께 비웃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다. 빨갛게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그리고 아직도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토마토 소스 자국. 이게 나였다.
3년 동안 이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며 초라해진 내 모습.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거울 속 내 눈에서 뭔가 다른 빛이 번뜨고 있었다. 분노. 그리고 결심. 이제 그만. 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로 이제 그만이야. 그날 파티는 내 인생의 분수령이 될 줄 몰랐다. 오후 3시 나는 새로 산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도윤의 창업 기념 파티.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공식 행사에 함께 가게 된 날이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도윤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투자자들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 실수하지 말고. 실수?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언제부터인가 남편과의 대화는 늘 주의사항과 당부로 시작됐다. 알겠어. 조용히 있을게. 그래, 그게 좋겠어.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웨이터들이 와인을 따르며 분주히 움직였다. 도윤 씨. 사람들이 남편을 반겼다. 악수와 포옹이 이어졌고 도윤은 환한 미소로 인사를 받았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소개 좀 해주세요. 한 투자자가 내게 시선을 줬을 때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 네. 제 아내입니다. 그뿐이었다. 내 이름도 직업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마치 나의 존재 자체를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아,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투자자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나는 그저 도윤 씨의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도윤이 무대에 올라 회사 소개를 했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래도 내가 믿고 지지해온 남편이었다. 그때였다. 도윤아.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걸어오셨다. 시누이 소연과 소라가 그 뒤를 따랐다. 왜 오셨지? 내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다. 도윤은 가족들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머니, 어떻게? 아들 행사에 엄마가 못 와?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말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내게 머물렀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인사나 제대로 해.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 사람들이 다 듣게.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여러분. 갑자기 시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저희 며느리예요. 간호사죠. 간호사. 그 단어에 묘한 강조가 있었다. 마치 겨우 간호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 그러시구나.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런 자리에는 대부분 사업가나 전문직 부인들이 와 있었다. 간호사인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선들이 느껴졌다. 형수는 정말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죠? 소연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한 크기로. 맞아요. 너무 어색해 보여. 소라도 맞장구 쳤다.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듯한 시선을,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도윤아, 무대에서 소개 좀 제대로 해.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지금은 좀. 지금이 언제야? 사람들이 다 기다리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파티장의 대화 소리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쪽을 바라봤다.
여러분, 저희 며느리입니다. 도윤이 마지못해 마이크를 잡고 나를 소개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짜증이 역력했다. 간호사인데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어색해하네요. 웃음기를 담으려 했지만 오히려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말이었다. 박수가 성의 없이 몇 번 울렸다. 나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냐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메웠다. 모든 대화가 멈췄다. 샴페인을 마시던 사람들도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도 모두가 우리를 바라봤다. 어머니, 체면도 생각 좀 해라. 우리가 뭐하는 집안인데. 시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파스타 접시를 집어들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신시켜? 그 다음은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접시가 내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토마토 소스와 파스타가 공중에서 흩어졌다. 그리고 차가운 충격과 함께 내 얼굴과 드레스가 엉망이 됐다. 침묵. 파티장은 죽음과 같이 조용해졌다. 100여 명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어떤 이는 충격에 입을 벌렸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토마토 소스가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새 드레스는 얼룩투성이가 됐다. 어머니가 옳은 말씀하신 거예요. 소연이 말했다. 형수는 진짜 어울리지 않아요. 소라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그리고 남편 도윤은 나를 걱정하기는커녕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민정아, 어머니께 사과드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3년간 쌓여온 모든 굴욕과 무시,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기억해두세요. 오늘을.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파티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집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병가를 내고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굴욕이 되살아났다. 토마토 소스가 흘러내리던 뺨,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반응. 민정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도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회사에서도 난리야. 그 영상이 SNS에 돌고 있다고. 영상. 그렇다. 파티장에서 누군가 촬영했던 그 장면이 온라인에 퍼진 것이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봐. 우리 회사? 내가 야근 수당까지 포기하며 지원한 그 회사가? 내가 좀 더 조심했으면 이런 일은. 조심?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를 화나게 만든 거잖아. 음식을 던진 건 어머니야. 목소리 낮춰. 어머니가 들으시면 어떡해. 도윤은 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여전히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 병원에 좀 나가볼게. 지금 병가 중이잖아. 답답해서 못 있겠어. 오후 3시 나는 병원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박현주 선배가 다가왔다. 민정아, 괜찮아? 현주 선배는 나보다 10살 많은 베테랑 간호사였다. 15년 전 이혼을 경험했고 지금은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며 당당하게 살고 있는 여성이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영상 봤어. 현주 선배가 조용히 말했다. 화가 많이 났을 거야. 눈물이 나려고 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선배, 저 정말 모르겠어요.
뭘? 이 결혼이 의미가 있는 건지. 현주 선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정아, 솔직히 말할게. 네.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선배의 직설적인 말에 나는 움찔했다. 3년 전 너를 처음 봤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봐. 예전엔 얼마나 밝고 당당했는데. 맞았다. 결혼 전에 나는 달랐다. 환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퇴근 후엔 친구들과 만나 수다도 떨었다. 지금은 집에 가는 게 무서워요. 그게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해? 현주 선배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민정아, 존중 없는 결혼은 감옥이야. 감옥.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다. 나도 그랬어. 15년 전에. 현주 선배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남편은 나 편을 안 들어주고 매일 눈치 보며 살았지.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응. 그리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선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처음엔 힘들었지. 혼자 아이들 키우는 것도 경제적인 것도. 하지만 자유로워졌어.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선배의 얼굴을 바라봤다. 50대 중반이지만 눈빛이 살아있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었다. 민정아, 너는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뭐? 남들 시선? 체면? 현주 선배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에 목매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야. 너 이대로 10년, 20년 더 살 거야? 그 질문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20년 후에 내 모습이 그려졌다. 더 초라해지고 더 위축되고 완전히 자아를 잃어버린 모습. 싫어요. 그럼 뭔가 해야지. 뭘요? 현주 선배가 내 손을 잡았다. 민정아, 너 이제 자유로워져야 해. 자유. 그 단어가 가슴속에서 울렸다.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지. 나도 그랬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썩어가는 거야. 선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현주 선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존중 없는 결혼은 감옥이야. 너는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이제 자유로워져야 해. 새벽 4시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도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3년간 쌓여온 분노가 굴욕이 그리고 억눌려 있던 나 자신이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이제 끝이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녀가 아니었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며 살지 않을 것이었다. 서민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존재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만큼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게임의 규칙을 정하기로 했다. 현주 선배와의 대화 후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표면적으로는 예전과 똑같이 행동했다. 시댁에서 눈치를 보고 남편 앞에서 조용히 있고 집안일을 묵묵히 해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정아, 어머니 약 좀 사다 드려. 시누이 소연이 명령조로 말했다. 평소 같았으면 내라고 대답하며 바로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알겠어요. 나는 평범하게 대답하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앱을 켜놓은 채로. 그리고 마트도 좀 들러. 우리 먹을 것도 사고. 뭘 사올까요? 알아서 해.
형수가 그것도 몰라? 소연의 반말과 무시하는 투가 고스란히 녹음됐다. 아, 그리고 이번엔 소라가 끼어들었다. 형수는 정말 눈치가 없어요. 이런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맞아. 간호사 주제에 격이 안 맞아. 두 사람이 키득거리며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말들이 이제는 귀중한 증거가 됐다. 그럼 다녀올게요.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다. 첫 번째 증거는 이미 확보했다. 파티장에서의 음식 투척 영상. SNS에 올라온 것을 캡처해뒀고 원본 영상도 촬영자를 통해 구했다. 두 번째 증거는 지금 수집 중인 음성 녹음들이었다. 시댁 식구들의 평소 언행, 반말과 무시하는 발언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세 번째였다. 언니. 그날 저녁 나는 현주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야? 혹시 아는 사람 중에 회계 쪽으로 일하는 사람 있어요? 회계? 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현주 선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우리 병원 원무과 김 과장이 회계사 출신이야. 그분한테 물어볼까? 네, 부탁드려요. 사흘 후 나는 김 과장을 만났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성격을 가진 분이었다. 현주 씨한테 들었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회사 장부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혹시 이상한 점이 있는지. 나는 도윤의 회사 자료들을 내밀었다. 집에서 몰래 복사해온 것들이었다. 김 과장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가요? 매출은 이렇게 적은데 대표 급여는 너무 높고, 그리고 이 접대비. 김 과장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켰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접대비로 나가고 있네요. 이 정도 규모 회사에선 과도해요. 그럼 이게 부정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이 투자금 사용 내역. 김 과장이 다른 서류를 펼쳤다. 투자받은 돈을 회사 운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보여요. 바로 그거였다. 내가 찾던 결정적 증거. 혹시 이걸 정식으로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왜 이런 걸? 제가 처한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김 과장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주일 정도 시간 주세요. 자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그 주간 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도 녹음했다. 민정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원래부터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 했는데. 간호사 주제에 건방져. 내가 우리 도윤이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매서운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됐다. 남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였다. 민정아, 어머니 기분 안 좋으시니까 조심해. 내가 뭘 잘못했어? 어머니를 화나게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야. 그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결혼했으면 참아야지.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살아. 남편의 무관심과 가부장적 사고도 증거가 됐다. 일주일 후 김 과장이 분석 결과를 가져왔다. 심각해요. 김 과장의 첫마디였다. 투자금 횡령, 허위 매출 신고, 탈세 의혹까지. 이건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니에요. 정말요? 네. 이 자료만으로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을 정도예요. 나는 가슴이 뛰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런 일은 괜찮아요.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에요. 그날 밤 나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첫째, 파티장에서의 음식 투척 영상과 사진들. 둘째, 시댁 식구들의 모욕적 발언 녹음 파일들. 셋째, 남편 회사의 부정 회계 자료와 분석 보고서. 세 개의 무기가 완성됐다.
컴퓨터 앞에 앉아 파일들을 바라보며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3년간 당해온 모든 굴욕과 모욕,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들, 이제 모든 걸 돌려줄 때가 왔다. 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복수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했다.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그들의 진짜 모습을. 나는 언론사 제보 사이트를 열었다. 그리고 첫 번째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 스타트업 대표의 투자금 횡령과 가정 내 폭력 실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서민정이 아니었다. 이제는 싸우는 서민정이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었다. 그들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다. 언론에 제보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도윤의 회사에는 이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민정아, 회사 상황이 좀 안 좋아. 도윤이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인데? 투자자들이 갑자기 투자 철회를 검토한다고 해.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김 과장을 통해 몇몇 투자자들에게 익명으로 회사의 재정 상태를 알린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왜 갑자기? 모르겠어. 누군가 우리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은데. 도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태연하게 반응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최악의 경우엔 회사를 접어야 할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회사를 접는다고? 말순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쳐나왔다. 시누이들도 뒤따라 나왔다. 어머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직이 아니라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시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다. 다 내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내가 복이 없어서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거야. 어머니, 그건 좀. 뭐가 좀. 파티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는 모습이었다. 민정아, 당분간 집에서 조용히 있어. 도윤이 나에게 말했다. 왜요? 혹시라도 내가 나가서 또 무슨 일을 벌일까봐. 또 무슨 일? 마치 파티에서의 일이 내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다. 형수는 정말 재수가 없어. 소연이 중얼거렸다. 맞아. 형수가 온 다음부터 집안에 안 좋은 일만 생기네. 소라도 맞장구 쳤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방금 전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완벽해. 이제 그들의 본성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위기 상황에서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그들의 모습이. 다음 날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여보, 큰일 났어. 도윤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뛰어들어왔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보가 왔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경악했다. 세무조사? 왜 갑자기? 모르겠어. 누군가 제보를 한 것 같은데. 도윤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향했다. 하지만 나는 침착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민정아, 혹시 너. 제가 뭘 어떻게 해요? 회사 일은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도윤아.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렀다. 지금이 서로 의심할 때야?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하지만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 리 없었다. 이미 모든 증거는 관련 기관에 제출된 상태였다. 그 주말 시댁 식구들은 긴급 가족 회의를 열었다. 민정이는 빠져.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끼리 얘기할 일이야.
나는 순순히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정이를 어떻게 할까? 도윤의 목소리였다. 뭘 어떻게 해? 이혼시켜야지. 시어머니의 냉정한 대답이었다. 재수 없는 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빨리 내쫓아야 해. 맞아요, 엄마. 형수는 애초에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라도 동조했다. 나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위기가 오자 진짜 가족이 아닌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혼하면 위자료 문제가.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위자료? 뭔 위자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오히려 그년이 우리한테 피해를 준 거야. 위자료는 우리가 받아야 해. 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현주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정말? 괜찮겠어? 네.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만나자. 마지막 점검을 해보고.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3년간 참고 견뎠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날 때가 왔다. 그들이 나에게 씌운 모든 누명과 굴욕을 이제 진실의 빛으로 벗겨낼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나는 그들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놓을 것이었다. 기다려.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내일을 준비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될 날이었다. 오늘 나는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투자자 미팅 당일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날이었다. 민정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그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해.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잘 될 거야.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아닐 거야.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오늘 절대 나타나지 마. 왜?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해하지? 무슨 일이라니? 여전히 파티에서의 일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었다. 알겠어.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오후 2시 강남의 한 호텔 회의실. 도윤의 회사가 마지막 투자 유치를 위해 준비한 자리였다. 30여 명의 투자자들과 기자들이 참석했다. 도윤은 무대 위에서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여러분, 저희 회사는 지난 3년간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화려한 슬라이드와 함께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중들의 표정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미 몇몇 투자자들은 회사의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투자자가 손을 들었다. 최근 재정 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악의적인 루머일 뿐입니다. 저희 회계는 완전히 투명하게. 그때였다. 회의실 뒤편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섰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도윤은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민정아, 너 지금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침착하게 마이크에 다가섰다. 저는 서민정입니다. 도윤 씨의 아내이자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투자자들은 궁금한 듯 나를 바라봤다. 민정아, 당장 나가.
도윤이 소리쳤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죠. 나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켰다. 스크린에 파티장에서의 그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음식 접시를 내 얼굴에 던지는 모습. 토마토 소스가 흘러내리는 내 모습. 그리고 아무도 나를 감싸주지 않는 모습까지.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충격적인 영상에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이것이 3개월 전 이 회사의 창업 기념 파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저 조건. 도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계속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2번째 파일을 열었다. 이제 음성 파일을 들어보시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간호사 주제의 건방져. 내가 우리 도윤이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어서 시누이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형수는 정말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죠? 맞아요. 너무 어색해 보여. 그리고 남편 도윤의 목소리까지. 결혼했으면 참아야지.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살아.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3년간 저는 이런 모욕과 무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3번째 파일을 열었다. 회계 자료들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이것은 이 회사의 실제 재정 상태입니다. 김 과장이 분석해준 자료들이 하나씩 공개됐다. 투자금 횡령, 허위 매출 신고, 탈세 의혹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기자들은 더욱 바쁘게 촬영하고 있었다. 민정아, 그만해. 도윤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존중받지 못한 아내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한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여러분이 투자하려던 것은 회사가 아니라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런 위선과 거짓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기자들이 달려들었다. 부인,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신가요? 더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앞으로는 법정에서 만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나는 뒤를 돌아봤다. 도윤은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여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밖으로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나를 맞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의 맛이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끝이야.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투자자 미팅에서의 폭로 이후 세상이 뒤바뀌었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다뤘다. 스타트업 대표 투자금 횡령 의혹, 며느리 학대하던 시어머니, 음식 투척 영상 화제, 가정 내 갑질과 기업 비리의 실체. 아침 뉴스부터 저녁 종합 뉴스까지 모든 채널이 우리 이야기를 보도했다. 나는 현주 선배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미팅 직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선배 집으로 피했다. 민정아, 반응이 대단하네. 현주 선배가 리모컨을 돌리며 말했다. 어느 채널을 틀어도 같은 뉴스였다. 네티즌들 반응도 봐. 선배가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온라인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시어머니 정말 너무하다. 음식을 사람 얼굴에 던지다니.
남편도 참 한심하네. 아내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 이런 가족들이 투자금까지 횡령했다니 정말 최악이다. 서민정 씨 정말 용감하다. 박수 보내고 싶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호의적인 건 아니었다. 그래도 가족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맞나? 이혼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든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예상했던 반응들이었다. 신경 쓰지 마. 현주 선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진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 선배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아, 김 기자님. 네, 옆에 있어요. 전화를 끊고 선배가 말했다. 기자가 인터뷰 요청했어. 어떻게 할래? 아직은 좀. 그럼 나중에. 지금은 쉬어.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다. 여보세요? 민정 씨죠? 저는 변호사 이준호라고 합니다. 변호사? 갑자기?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드리라고 해서. 누구한테서요? 여성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정 씨 사건을 보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여성인권단체까지. 이 일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고 있었다. 한편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다. 뉴스에서 보니 시어머니 말수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저희는 며느리를 사랑했어요. 이건 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이미 증거 영상이 나간 후였다.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신우이 소연과 소라도 마찬가지였다. 형수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농담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반말을 했다고요? 기자의 추궁에 그들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도윤의 상황이 심각했다. 국세청 수사가 본격화됐고 검찰에서도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강도윤 대표 직무정지 처분, 투자자들 집단 소송 준비, 회사 자산 동결, 파산 수순. 뉴스 속 도윤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윤 씨, 부인의 폭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금 횡령 혐의는 사실입니까? 가족들의 며느리 학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도윤은 죄송합니다만 반복했다. 사흘 후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다. 강도윤 회사 완전 파산. 피해액 50억 추정.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시작됐고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됐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며느리 갑질, 이제 그만. 가정 내 권력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 시댁 문화 변해야 할 때. 내 사건을 계기로 가부장제와 시댁 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여성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서민정 씨의 용기 있는 고발을 지지합니다. 더 이상 가정 내 폭력과 갑질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서민정 챌린지가 시작됐다.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도 시어머니한테 이런 일 당했어요. 남편이 시댁 편만 들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어요. 민정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일주일 후 나는 첫 번째 공식 인터뷰를 했다.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나요? 기자가 물었다. 조용히 해결하려고 3년간 노력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죠.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겨졌다면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투자 사기까지 연관되어 있었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투자 피해자들의 소송에도 참여할 생각입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전혀 없어요.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으로 제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는 한강공원을 걸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3년간 나를 짓눌렀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그들의 권위도 위선도 모든 것이. 이제 나는 자유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현주 선배였다. 민정아, TV 보고 있어? 내가 나왔어. 네. 시사 프로그램에서 너 사건 특집 방송하고 있어. 전문가들이 다 내 편이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나 하나의 용기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정한 치유는 남을 위해 베풀 때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로 사건이 일어난 지 2달이 흘렀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나의 일상도 조금씩 평범해져 갔다.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도윤 측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민정 씨, 이번 주면 1심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이준호 변호사가 말했다. 여성 인권 단체에서 소개해준 그는 정말 든든한 조력자였다. 위자료도 예상보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나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다. 자유가 전부였다. 고생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제가 뭘 했다고요? 민정 씨가 다 하신 일인걸요. 법원을 나서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3년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자유만으로는 부족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민정아, 복직 언제 할 거야? 현주 선배가 물었다. 사건 이후 나는 긴 휴직을 내고 있었다. 글쎄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뭘 준비한다고? 마음의 준비요. 사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동료들의 시선, 환자들의 반응, 모든 게 부담스러웠다. 그럼 다른 일을 해볼까? 현주 선배가 제안했다. 다른 일이요? 응. 보건소에서 지역 의료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하더라. 관심 있으면 한번 보자. 보건소. 그곳은 내가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이유를 떠올리게 하는 곳이었다.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날 나는 강서구 보건소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서민정입니다. 아, 민정 씨. TV에서 많이 봤어요. 보건소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용기 있는 행동 정말 대단했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저희 의료 봉사 프로그램에 관심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일인지 궁금해서요. 소장이 프로그램을 설명해줬다. 저소득층 가정 방문 진료, 독거노인 건강관리, 아동 건강검진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이었다. 보수는 많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고 있었다. 진정한 보람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혼자 사는 80세 할머니의 집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보건소에서 나왔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들어와. 작은 원룸에 혼자 계시는 할머니. 당뇨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셨다. 언제부터 혼자 사세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아들은 미국에 있고. 외로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나는 할머니의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에 가슴이 뭉클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부모 가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아이 건강검진 차 왔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5살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이가 감기를 자주 걸려서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를 진찰하며 대화를 나눠보니 이 여성도 이혼을 경험했다고 했다.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드시죠? 힘들긴 하지만 자유롭기도 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의 말이었다. 아이가 건강해요. 다만 영양 관리를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다음에도 와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이에요. 집을 나서며 나는 뿌듯함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만날 사람들이 기대됐다. 할머니는 혈당이 좋아졌고 한부모 가정의 아이는 감기를 덜 앓게 됐다. 민정 씨 정말 달라졌어. 현주 선배가 말했다. 뭐가요? 표정이.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진짜 자유로워 보여. 맞았다. 나는 정말로 자유로웠다.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있었다. 선생님,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아이가 뛰어왔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손자였다. 미국에서 잠시 돌아온 모양이었다. 할머니가 선생님 얘기만 하세요. 천사 같다고요. 천사. 누군가에게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 그때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찾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당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었다. 3년간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다. 시댁의 모욕, 남편의 무시, 그 모든 아픔이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민정 씨, 보건소장이 나를 불렀다. 정식 직원으로 일할 생각 없어요? 주민들이 민정 씨를 정말 좋아해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이었다. 오늘 나는 마침내 나 자신으로 서게 되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10월의 어느 날. 폭로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흘렀다. 이혼은 완료되었고 도유는 투자 사기 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그런 결과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나 자신의 변화였다. 민정 씨, 준비되셨어요? 기자가 물었다. 오늘은 내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는 날이었고 방송사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요청했다. 네, 준비됐어요. 나는 차분하게 답했다. 예전 같았으면 떨렸을 텐데 이제는 전혀 긴장되지 않았다. 먼저 6개월 전과 지금의 심경 변화를 말씀해 주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예전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면 지금은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렇다. 가장 큰 변화는 그것이었다. 3년간 저는 늘 무서워했어요. 시댁의 눈치, 남편의 반응, 주변 사람들의 평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죠. 지금은 다르신가요?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카메라가 내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나는 당당하게 렌즈를 바라봤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어요.
독거노인분들 건강관리, 저소득층 아이들 건강검진 같은 일이요. 보람을 느끼시나요? 네, 정말 많이요. 나는 지난 몇 개월을 떠올렸다. 할머니들이 우리 딸 왔네라며 반겨주시던 모습. 아이들이 간호사 선생님, 이라며 뛰어오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채워줬다. 그런데 민정 씨, 혹시 후회하는 부분은 없나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민정 씨의 방법이 과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후회는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어요. 참는 것이 여성의 덕목이라고도 들었고요. 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다면 도윤의 회사는 더 많은 투자자들을 속였을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 차원이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잡음이었어요. 바로잡음. 그 단어가 가장 정확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 그것이 제가 한 일이에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정 씨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질문을 기다렸다. 먼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에는 민정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도와준 분들처럼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항상 두렵지만 더 두려운 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기를 내라는 말씀인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노라고 말하는 것부터요. 내 경험이 담긴 조언이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용기예요. 마지막으로 민정 씨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속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을 돕고 제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방송국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현주 선배였다. 민정아, 인터뷰 잘 끝났어? 네, 언니. 잘 끝났어요. 그럼 이제 집으로 와. 축하 파티 준비했어. 파티요? 응. 보건소 사람들이랑 변호사님도 오셔. 너 새 출발 축하한다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이었다. 현주 선배 집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보건소 동료들, 이준호 변호사,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분들까지. 민정 씨 축하해요. 정말 멋있어요. 우리의 영웅. 사람들의 따뜻한 박수와 축하 인사에 나는 울컥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정아. 이준호 변호사가 다가왔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뭔가요? 여성 인권 단체에서 민정 씨를 강연자로 초청하고 싶어 해. 어때? 강연.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였다. 좋아요. 해보고 싶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모습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표정이 당당했다. 무엇보다 미소가 진짜였다. 나는 거울 속 나 자신에게 말했다.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깊이 마셨다. 내일이면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것이다. 또 다른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어떤 반응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존재의 가치를, 내 목소리의 힘을, 그리고 나답게 사는 것의 소중함을. 나는 서민정이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서민정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존엄 선언이다.